We will now turn to the business of this hearing. More than 50 years ago, the U.S. government ended Project Blue Book in our airspace as a national security threat to be monitored and investigated. Organization tracking what we now call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or UAPs. Today, we know better.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대중적으로 UFO, 미 공군에 의해서 UAP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있습니다. 1922년 5월 18일 미국의회에서 52년 만에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청문회가 개최되기 이전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 65%, 갤럽 여론조사의 41%의 미국인은 UFO 현상과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자, 미국인의 대부분이 공상과학에 심취한 결과일까요? 이 청문회에서 미 공군, 해군, 펜타곤, DIA, CIA, NSA, NCSC 각 주요 국가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ODNI가 2004년부터 2021년간의 UAP와 관련된 144건의 보고 문건에 대한 분석과 영상을 공개합니다. 결론은 UFO, UAP 현상은 실제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누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는 UFO 현상은 전 세계 각국과 미국, 대한민국에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수에 의해 목격됩니다. UFO는 무엇이고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즈웰 사건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1947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UFO 같은 주제를 루저들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슈퍼루저 로브맨은 오늘 로즈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스페이스 판타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즈웰 사건과 맨하탄 프로젝트 마제스티 12입니다. 1937년부터 중일 전쟁을 치르던 일본의 동아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거대해집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해외 자산 동결과 석유 봉쇄령으로 압박합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의 미군 해군기지를 전면적으로 공습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독일과 일본을 동시에 저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무기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1941년 시카고 대학 내 실험실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로를 개발한 시카고 파일 1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13,000명의 과학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실험이 강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가 동원되었습니다. 엘리코 페르미, 닐스 보어, 존 폰 노이만, 리차드 파인만. UC 버클리에 재직했던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가 주도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들이 개발한 원자폭탄이 바로 팻맨입니다. 1945년 7월 16일 코드네임 트리니티, 뉴멕시코주 북서쪽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자 오펜하이머는 파괴의 신 시바를 연상하게 하는 소감을 발표합니다. 나는 힌두 경전 바가바드 기타의 귀절이 생각난다. Vishnu is trying to persuade the prince that he should do his duty, and to impress him takes on his multi-armed form and say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리틀보이, 9일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팻맨이 투하되고 2차 세계대전은 종식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소련은 비대칭 전력자산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류를 핵무기로 위협했던 냉전 시대의 시작입니다. 1947년 7월 5일 뉴멕시코 코로나의 목장주였던 윌리엄 맥블레저는 자신의 목장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음박 파편을 발견합니다.
이를 로즈웰 보안관 조지 윌콕스에게 알렸고 보안관은 이 사실을 로즈웰 공군기지에 알렸습니다. 이 잔해를 수습하기 위한 책임자는 제시 마르셀 소령이었습니다. 마르셀 소령은 수집된 잔해를 텍사스 포스워스 8공군사단의 로저 레이미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3일 뒤 7월 8일 공보장교 월터 하우트는 미 공군이 목장 근처에서 비행 접시를 수집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합니다. Headline edition, July 8, 1947. The Army Air Forces has announced that a flying disc has been found and is now in the possession of the Army. 이것이 그 유명한 로즈웰 사건입니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 미 공군은 바로 입장을 바꾸고 발표 내용을 정정합니다. 해당 잔해는 비행 접시가 아닌 기상관 측 장비였다. 1995년 8월 28일 영국의 음반 영화 제작자 레이 산틸리는 세상을 발칵 뒤집은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로즈웰에 추락한 비행 접시와 함께 발견된 외계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주류 언론은 일제히 레이 산틸리는 외계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기꾼으로 비난했습니다. 1995년 11월 26일에 방영된 KBS 일요 스페셜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영 당시에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봤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 전체가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도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영국의 UFO 논쟁이 거세게 일게 된 것은 외계인 시체 부검 필름이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되면서부터였다. 만약 사실이라면 UFO 추적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일컬어질 외계인 시체 부검 필름은 유럽과 미국 등 30여 개국에서 텔레비전으로 방송돼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KBS 다큐멘터리의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는 코닥사가 제품의 제조 연도 코드를 통해 1927년, 1947년, 1967년도의 필름의 하나일 것으로 확인했다. 로즈웰 사건 당시 코닥사의 1947년도 필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틀리의 의뢰에 따라서 코닥사는 이 필름을 면밀히 조사했다. 필름의 가장자리에는 생산 연도에 따라 각기 다른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여러 기관의 분석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자세히 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짜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 필름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사가 핀셋으로 시체의 눈에서 콘택트 렌즈 같은 것을 꺼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레이 산틸리가 공개한 로즈웰 외계인 영상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1940년대 이 당시의 헐리우드 분장 특수 효과와 비교해서 디테일이 매우 뛰어나다. 영상 내 부검 검시관의 행동은 전문가로 보인다. 이 영상이 위조된 것이라면 제작된 목적과 동기가 불분명해 보인다. Really, the way I became involved in this was started out in the early afternoon, around probably 1:30 in the afternoon. And I received a telephone call from the mortuary officer out at the Walker Air Force Base. There was 3 bodies, she said, and she explained they were like 3.5 feet to 4 feet tall. Been doing some damage on the bodies too. The heads were somewhat larger than a human heads. The hands were long, no thumbs. It was underside at the tip of each finger was a pad, but it looked like the little suction cups on those. No fingernails on the hands. There was no teeth. That was the inside of the mouth. It was almost as hard as if it was rawhide, maybe. The doctor said their skull bone structure wasn't like ours. It wasn't actually a bone. It looked more or less like a newborn baby. The skull was very pliable. You could mash on the skull and it would, 영상 전체를 보면 비행 접시의 조종관으로 보이는 금속 파편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체불명의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고 무게를 느낄 수 없는 발광하는 알루미늄과 같았다. 로즈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행 접시가 수집되었다는 보도가 나가기 이전 같은 해 6월부터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었던 뉴멕시코주에는 이미 400건이 넘는 UFO의 목격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핵실험 기지와 발사대를 설치한 지역에 UFO가 자주 출몰되었다는 것이죠.
로즈의 사건은 왜 미국 정부로부터 부정되어 왔는가? 미국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 사회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들의 존재는 어떤 사회적 충격을 유발할 것인가? 당시의 미국 정부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분석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인류에게 적대적일 것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맞은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은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즈웰 사건이 발생한 1947년 미 공군의 네이선 페러거 트와이니 장군의 명령을 받은 에드워드 제임스 루페르트 대위의 주도로 프로젝트 사인이 출범합니다. 루페르트 대위에 의해서 최초로 UFO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UFO 현상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1948년 프로젝트 그러지, 1952년부터 1969년 프로젝트 블루북으로 이어집니다. 미 공군은 12,618건의 UFO, UAP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01건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트루먼 행정부는 로즈웰 사건이 발생한 1947년 UFO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것이 코드명 마제스틱 12, 매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한 기관은 엘리트 군인, 과학자, 정부 관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초기 멤버는 현재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UFO 존재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마제스틱 12는 허구의 정부기관일 것으로 일축해왔습니다. 1984년 마제스틱 12에 관련된 수많은 FBI 문건이 공개됩니다. 그 중에 마제스틱 12의 행정명령을 승인한 트루먼의 사인이 포함된 문서도 존재합니다. 현재에도 실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미국의 문서 판독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문서 자체와 트루먼의 사인이 위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제스틱 12와 관련된 전직 정부 관리자, 과학자, 기자, UFO로지스트에 의해 방대한 문건과 증언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제스틱 12가 실제한다는 것은 로즈웰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제스틱 12가 설립된 계기가 바로 로즈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수한 정부기관은 현재에도 활동할 뿐만이 아니라 멤버가 12명을 넘어선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4년제 임시 선출직인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UFO 정보의 통제권을 요구했던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는 암살되었습니다. 마제스틱 12는 미국의 첨단 군수산업을 주도하는 군산복합체 MIC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MIC가 바로 외계 존재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In the councils of government, we must guard against the acquisition of unwarranted influence, whether sought or unsought,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potential for the disastrous rise of misplaced power exists and will persist. 나사는 공식적으로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를 찾아내기 위해 꾸준히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추정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고도로 진화된 그 어떤 지적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로즈웰 부검 영상, 제타 레티클리안, 그레이라고 불리우는 외계인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외계인의 모습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UFO로지에서 ET 혹은 EB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창백한 피부의 외계인의 기록은 과거 영국의 흑마법사 알리스터 크롤리가 묘사한 램이라는 존재와 유사합니다. 자, 창백한 피부의 그레이를 왜 제타 레티클리안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1961년 9월 19일 미국의 뉴햄프셔주 베티와 버니힐이라는 부부는 자신들이 그레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미 공군의 보고서에 기록된 미국 최초의 외계인 납치 케이스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 블루북에 포함됩니다. 그들의 증언은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들을 납치했다는 외계인의 기원을 담은 별자리를 공개하고 오하이오주의 아마추어 천문학자였던 마조리 피시는 이것이 제타 레티큘리 항성계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구의 남반부에서만 관찰되는 두 개의 태양의 공전 주기를 갖는 쌍성 항성계가 있는 별자리를 라틴어로 레티큘럼, 그물자리라고 부릅니다. 이 중 제타1, 제타2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타 레티큘리안이 바로 이곳에서 왔다는 주장인 것이죠. 지구와의 거리는 39.3광년으로 추정합니다. 인간이 광속으로 날아간다 해도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UFO로지계에서 제공하는 제타 레티큘리안의 정보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핵전쟁으로 대량 멸종을 겪은 이후 분노와 공포, 증오, 절망과 같은 저급한 감정을 유발하는 가장 원초적인 뇌기관인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제거되는 변형이 이루어졌다. 소화기를 비롯한 동물적 육체기관과 생식기능은 퇴화되고 나서 유전적 복제기술, 클로닝으로만 번식이 가능했다.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반중력 기술을 취득했다. 그들의 유전적 진화가 한계에 다다르자 유전자 복원을 위해 현재 시간을 찾게 되었다. 그들이 오는 곳은 지구 내에 존재하는 스몰 웜홀, 전자기적 포털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지구 내부로부터 온 여행자라고 부른다. 자, 이 부분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타 레티큘리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유전자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왔다. 미국 정부와 협약을 통해 51구역 내 지하시설에서 1950년대 이후부터 급속히 발달하는 항공, 광학, 반도체, 컴퓨터, 전자기술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왔다. 1950년대부터 그중 마제스티 태브와 MIC가 주도하는 추락한 비행체를 연구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를 해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핵추진 비행체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반중력 비행체 TR-3B 아스트라를 개발했다. 지금은 밥 라제르가 밝혀낸 반중력 추진체 연료인 모스코빔도 만들어낸 것일까요? UFO로지는 가장 역정보가 많은 분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UFO로지스트로 활동하는 스티븐 메이컨 그리어는 의학자이면서 알파 오메가 알파 아노메디컬 소사이어티의 대표적인 멤버입니다. 스티븐 그리어는 UFO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분이죠. I'm a scientist, medical doctor, emergency medicine, trauma. So as a little kid, I had not only I had a sighting of one of these UFOs, I had a family member who was aerospace. And so I started investigating this issue at a very young age, actually. 1990년 외계 지적 생명체 연구기관 세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세티는 3,000여 건이 넘는 UFO 보고 사례를 수집했다. 그 중에는 UFO가 거짓으로 보여지기 위해 가공된 수많은 역정보가 존재한다. CE5라는 인류에게 긴밀히 접촉하는 5개의 외계 종족이 존재한다. 그는 UFO 정보를 폭로하는 자신을 경계하는 엘리트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UFO에 관련된 세력이 인류에게 적대적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언젠가는 UFO가 인류를 향해 대형 공습을 하는 상황을 위장 연출할 우려가 있다. UFO 정보는 인류의 가장 큰 미혹으로 글로벌 엘리트가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We often forget how much unites all the members of humanity. Perhaps we need some outside universal threat to make us recognize this common bound. I occasionally think how quickly our differences worldwide would vanish if we were facing an alien threat from outside this world. 캐나다 전 국방장관 폴 헬리어는 정부 수반으로 이례적으로 2013년 UFO에 관련된 인터뷰를 합니다. 그가 폭로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소 2개의 외계 종족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 외계인은 이미 우리 주위에 함께 살고 있다. A question by White House reporter Sarah McClendon
about why he didn't do something about disclosure. And Clinton replied, Sarah, there's a government inside the government, and I don't control it. 제타 레티큘리안이 시간 여행자들이라면 그들은 과연 인류의 미래인가요? So there was some paperwork that indicated that this was from the Zeta Reticuli star system. Right. And that they don't seem to have any muscle. They're just almost like a frame. Right. And they have enormous heads. One of the things you see is bigger heads and weaker bodies. Well, you see a clear progression of evolution, too. Where State Planet Origin? Okay, yesterday you told us you traveled, and I booked thousands of light years to get here. Yes. So you're human. So what are you doing here now? How? When does the nuclear war start? Run. Now. Thank you. Okay. 자, 다음 해설편을 통해 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판타지는 계속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